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요. 이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라고 부르는 수역 내에 중국의 어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30분 사이에 이 불법 조업 어선을 발견하고 해경이 납포를 시도했는데요. 납포라는 것은 붙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경이 지방본부가 있는 거기에 항구에 끌고 가서 조사한 다음에 벌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벌금을 내면 풀어주는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오후 3시 8분에 100톤의 중국 철선이 고의로 해경 고속단정과 충돌을 했고, 오후 3시 11분에 고속단 중 한 척이 침몰을 했습니다. 이때 남은 사람들은 단속을 한다고 이 단속하는 중국 배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고속단정 정장 한 명만 배를 지키고 있었는데 다른 중국 배가 와서 들이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장은 배에서 뛰어내리고 배는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른 고속단정 두 차가 출동을 했는데 한정이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배에 올라갔던 중국 배에 탑승을 했던 해경 요원들을 다시 태워서 빠져나온 모양인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배가 뒤집어지는 배를 또 한 번 더 들어받아가지고 전복해서 완전 침몰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해경이 보면 해경 경비정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중국 배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게 확인되면 해경 경비정에서 작은 고속단정을 내립니다. 이 고속단정은 PVC로 만든 빨리 가는 그런 모터보트죠. 그러면 보트 2대가 내려와 가지고 중국 배를 향해서 가서 이제 그 배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탑승을 해서 그 배를 조사하는데, 다른 배들이 와서 이 정장만 태우고 혼자 있던 이 고속단정을 들이받아서 출동했던 2대 중에 한 대가 구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다목적 발사기 K1 소총 권총 수십 발을 공중과 선체에 이렇게 발사하고 한 10km 이상 떨어진 3-5함으로 이렇게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인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는 2명의 해경을 중국의 선원들의 포악한 횡포로 잃었습니다. 제가 한중 FTA를 할 때 이런 어떤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한중 FTA를 할 때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은 관세이나 혜택을 배제한다고 우리가 그걸 갖다 조항을 넣었는데 중국이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에서 이 문제가 충분하게 다투어지지 않았고, 한중 총리가 지난 6월달 만났을 때도 불법 어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서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그 뒤에 이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점점 조직화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자,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 해경을 해체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제일 만만하고 힘없는 해경에다가 책임을 다 덮어세우고는 이름을 해양경비안전본부라고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해양경찰청일 때가 나았죠. 처음에는 경찰하고 같이 있다가 경찰청 안에 해경이 따로 있었죠. 경찰에서 독립시켜서 해양경찰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꾸었어. 국민안전처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국민안전처라는 게 무슨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만드는 부서인데 지진이나 최근에 호우에서 국민안전처가 있으나마나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데요. 그런 기관 밑에서 어쨌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침몰한 것은 금요일날 오후 3시고요. 그런데 하루 동안 이 사실이 쉬쉬되어 오다가 토요일날 오후 4시 30분에 언론사가 첫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해경이 그날 10시 반에 자료를 배포했고요. 오후 10시 50분에 국민안전처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던 과정에서 정보가 철저히, 즉 한국의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들이박혀서 침몰했다라는 말이 통제되어 오다가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마지못해 보도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해양경비안전본부 내에서 이거 해도 너무한데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통제할 수 있냐 하는 분노 속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기띠맸겠죠. 국민안전처는 해경에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라고 했고, 자, 해경에는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최종 판단이나 결정은 다 국민안전처가 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해양경비에 대해서 뭘 알고 중국 어선 단속에 대해서 뭘 안다느냐. 그런데 요건 해경이 다 얻어먹고 있다. 지금 이런 비판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요, 지금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적발된 경우에 납포된 선박이 이렇게 되찾으려면 벌금을 수백 수천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에 그 벌금을 일단은 내는 그런 판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벌금에 상응하는 담보금을 한국에 납부하고 배를 찾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결정이 나오면 그 담보금을 벌금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담보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담보금은 불법 조업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 전에 선박 압수물 등을 돌려받기 위한 예치금인데요. 자,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납포된 중국 어선이 2397척이고 이 가운데 285척 12%가 담보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에 부과된 담보금 1307억 중 미납이 291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이 검거된 중국 어선이 133척인데 이 중에서 46척, 즉 34.5%가 담보금을 내지 않아서 총액 96억 8천의 담보금 중에서 50억이 미납이 됐답니다. 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요, 저거들끼리 한 10척에서 20척 단위로 일종의 사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우리 중일이 돈을 얼마 태워서 이 중에서 배가 하나 잡히면 거기에 풀어내기 위한 담보금으로 쓰자, 이렇게 해왔답니다. 개처럼 들은 거죠. 자, 운이 없어 검거되면 각출한 보험금으로 담보금을 내고 선박을 되돌려 받았는데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불법 조업 건절을 위해 이런 사보험을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담보금 마련이 어려워진 중국 어선들이 이제는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뭐 숨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잡히면 끝이니까 우리 안 잡히도록 노력하자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주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최근에 가면 갈수록 화염병을 던지고 거북선처럼 철갑선으로 만들고 각종 도끼부터 시작해서 뭐 쇠파이프는 예사고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하면 저항을 해서 일단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공해상으로 나가버리고 나면 더 잡으러 못 온다고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서로 10척, 20척 단위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잡으려고 하는 한국 해군의 해경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2002년에 월드컵 때 3, 4위전 하는 날 연평해전이 벌어져서 그때 한국의 이 참수리함이 침몰했죠. 그때 그 영화로도 나왔지만은 한국의 군의 방침은 북한 배들이 NLL을 넘어서 월경을 해도 이 몸으로 배로 부딪혀서 밀어내지 절대 먼저 쏘지 마라. 그래서 이 몸으로 부딪혀서 밀어내려다가 선방을 맞아서 침몰하는 사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뭐 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불러서 항의한다는데 뭐 한 34살 먹은 젊은 놈 하나 들어오던데. 자, 중국 어선들이 지금 온갖 손도끼, 쇠꼬챙이, 화염병 등으로, 쇠파이프 등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근처 10km 밖에 3,000톤급 경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단 한 척의 중국 어선도 잡지 못하고 중국 총영사 불러서 이 사람들을 빨리 좀 잡아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자, 2012년에 러시아는 이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도망을 가니까 3시간 추격한 끝에 함포와 총기를 쏴서 납포했고요. 중국에는 처음에 강경 대응을 한다다가 나중에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014년 이후에 중국 어선을 포함해 불법 어로로 납포된 어선 170척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이런 저항하는 중국 배를 향해서 총 하나 못 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요, 멀리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거기 가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이렇게 포격을 해가지고 침몰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이박혀가 100가지 침몰을 해놓고 이걸 밝히지도 못하고 시시하는 한국의 국민안전처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저는 장관이 그만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안전처가 4.5톤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실을 하루 늦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안전처 관계자는 인명피해를 입지 않은 데다 충돌 개연성도 충분했던 상황이라 공개를 늦춘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명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이게 적은 일입니까? 자, 충돌 개연성이 충분하다니요. 중국 배가 들이받을 만한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다. 그럴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또 이 관계자는 사고 이후에도 중국 선단과 격렬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데다가 단속을 위해 중국 어선에 성선해 있던 대원 8명에 대한 안전철수 등 현장 수습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장시간을 소요했다. 그래서 언론 보도 이후에 31시간 뒤에 사건을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언론 보도되고 자기들도 이제 사실 그대로 발표하고 난 뒤에 이제 중국 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고 이 혐의 여선에 수배령을 내렸다는데 이 수배령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중국 부총영사가 뭐라 한 줄 압니까? 자국민인 중국 선원들에 대한 극단적인 처방을 자제해달라, 이런 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체포해서 넘겨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생각 없다는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필요도 없는 수배 조치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부분이 오늘 국감에서도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해체론까지 나왔고 조직 내부에서도 황골 탈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말 한마디도 반박 못한 채 동의하겠다, 시정하겠다고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딴 지진 태풍에 제대로 대처도 못해서 집중 비난을 받던 안전처가 이제 바다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은폐를 하려고 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감 등을 의식해가 은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지진이나 뭐 이런 해일, 태풍 이런 부분에서 욕을 먹으니까 더더욱이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 고속단정에 타고 있다가 배가 전복해서 침몰되는 바람에 그 타고 있던 조동수 갱이는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자, 우리 함정이 불법 단속에 나섰다가 침몰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40여 척의 불법 조업 어선에 겨우 2척의 4.5톤짜리 고무 보트, PVC 보트로 대응했던 해경의 안위함이 불렀던 참사고요. 자, 이제 하나 침몰하고 난 다음에 우떼거지로 몰려와서 협박을 가하니까 10km 밖에 경비함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나고 하루가 지나서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그 보도 이후에 6시간 이후에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요,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솔직히 다시 해양경찰로 되돌려 놓으세요. 국민안전처 무능한데요, 그 무능한 밑에 글자라도 무능 시비가 있던 조직이 들어가가 더 무능해져 버렸으니까요. 제가 듣기로 정보 인력이나 조사 인력도 상당히 축소된 것 같고 별도의 기구로 있지 않다 보니까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해군이 해경을 갖다가 교육을 좀 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 해경, 이 경비정에 제대로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불법 조업하는 거 물러가라고 몇 번 방송하고요, 물러가지 않으면 대포를 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잡으려 하면 저항하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잘못하다가 단속하다가 중국 어선이나 좀 깨지고 중국 어떤 어부들 좀 다치면 해경에 또 책임 물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2002년 NLL에서 연평해전에서 벌어졌던 일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단속에 대해서 해경에 미국의 코스트가드 해양경비대에 준하는 이 지위를 줘야 됩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에 만약에 멕시코의 불법 어선이나 멕시코의 이 불법이 뭡니까? 넘어오는 이 미입국하는 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해양경비대는 벌써 포를 쏘고요, 헬리콥터 띄워서 기총 소사를 해서 침몰을 시켰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꼴입니까? 사드로 중국 눈치 보기 바쁜데 이제는 중국 어선까지 한국의 경비정을 침몰시켜버립니까? 나라 꼬라지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중국의 속국으로 가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안전처 장관은요, 이런 사실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